자, 여러분. 전통적인 주식이랑 최신 암호화폐 기술이 만난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바로 토큰화라는 건데요. 오늘은 바로 이 토큰화에 대해서 규제 당국, 특히 미국 SEC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쉽고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주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주식이 암호화폐 토큰이 된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식의 본질은 그대로인데 이걸 담는 그릇이 옛날 종이 증서에서 반짝이는 디지털 토큰으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럼 법은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SAC 스태프가 내놓은 답은 아주 명확해요. 포장지가 바뀐다고 내용물까지 바뀌는 건 아니다.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을 종이로 싸든 디지털 토큰으로 싸든 그 안에 있는 건 여전히 증권이고 적용되는 법도 똑같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흐름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메시지가 뭔지 확실히 짚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왜 두 가지로 나뉘는지, 그리고 발행사가 직접 하는 거랑 제3자가 하는 건 뭐가 다른지 볼 겁니다. 또 진짜 권리를 갖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가격만 따라가는 건지도 알아보고, 마지막엔 여러분이 뭘 체크해야 하는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핵심 메시지. 이미 살짝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토큰화된 증권도 결국 본질은 그냥 증권이라는 거. 그럼 토큰화 증권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정의를 좀 쉽게 풀어보자면요. 우리가 아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증권에 디지털 옷을 입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누가 뭘 얼마나 가졌는지 적는 그 소유권 장부 있죠? 그걸 이제 종이가 아니라 블록체인에다 기록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SEC 스태프 성명서요. 이게 무슨 새로운 법이나 규정 이런 게 아니에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뭐냐? 일종의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으니 참고해서 법 잘 지키세요 하는 로드맵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법전이 아니라 지도책인 셈이죠.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토큰화 증권 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분기점이 나오거든요. 그건 바로 이 질문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그 토큰을 대체 누가 만드는데? 보시면 딱 감이 오시죠? 왼쪽은 발행사 주도. 예를 들면 애플이 직접 자기네 회사 주식을 토큰으로 만드는 거예요. 공식적인 루트죠. 반면에 오른쪽은 제3자 주도. 전혀 상관없는 어떤 회사가 애플 주식을 사서 그걸 기반으로 자기들이 토큰을 찍어내는 겁니다. 이 둘은요, 법적으로나 투자자 리스크 측면에서나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좀 더 간단하고 공식적인 경로, 발행사가 직접 주도하는 케이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발행사가 직접 할 때도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예 블록체인을 공식 주주 명부, 즉 마스터 파일로 쓰는 겁니다. 블록체인 자체가 진실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기존의 회사 데이터베이스는 그대로 두고 블록체인은 주인이 바뀌었으니 장부 업데이트 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신호탄 역할만 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핵심은 같아요. 회사가, 즉 발행사가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죠. 자, 또 나왔습니다. 오늘 계속 반복되는 핵심 메시지죠? 주주 명부를 공책에다 펜으로 쓰든 최첨단 블록체인에 기록하든 그건 그냥 기록 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주식이라는 법적 성격, 즉 지분증권이라는 본질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좀 더 복잡하고 솔직히 말해서 투자자 입장에선 좀 더 위험할 수 있는 모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원래 회사랑 아무 상관없는 제3자가 끼어드는 경우입니다. 차트만 봐도 리스크 수준이 확 다르죠? 왜 그럴까요? 발행사가 직접 할 땐 없었던 새로운 위험들이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토큰을 만든 그 제3자 회사가 망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 회사가 약속한 권리랑 실제 주주 권리가 다를 수도 있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해결하기도 훨씬 복잡해집니다. 리스크가 더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 이런 제3자 주도 토큰을 마주하게 된다면 투자자로서 스스로에게 반드시 던져봐야 할 가장 결정적인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나는 지금 진짜 주주의 권리를 사는 걸까? 아니면 그냥 주가 변동에 돈을 거는 것뿐일까? 이 질문 하나가 이 모든 복잡한 구조의 핵심을 깨뚫습니다.
내가 사는 게 진짜 자산 소유권인지 아니면 그 자산의 가격을 따라가는 금융상품에 불과한 건지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제3자가 만드는 토큰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명확하죠? 먼저 수탁형 토큰은요, 제3자가 실제 주식을 사서 안전한 금고 같은 곳에 보관하고 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은 당신 겁니다 라는 증서로 토큰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간접적으로나마 주주 권리가 연결되어 있죠. 하지만 합성 토큰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실제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주식의 가격 움직임의 가치를 연동시킨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파생상품 같은 겁니다. 당연히 원래 회사의 주주 권리는 전혀 없고요. 리스크의 종류와 깊이가 완전히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게 바로 저기 예시에 있는 증권 기반 수합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합성 상품들은요, 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리스크가 커서 보통은 법적으로 아무나 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자격이 있는 전문 투자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투자하려는 상품 설명에서 이런 단어를 보게 된다면 일단 빨간불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발행사든 플랫폼이든 혹은 투자자든 각자의 입장에서 어떤 점을 꼭 확인해야 하는지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업, 즉 발행사 입장에서 던져야 할 질문들입니다. 우리 회사는 블록체인을 마스터 소유권 파일로 쓸 건가? 아니면 그냥 보조 기록으로만 쓸 건가? 그리고 이 토큰화된 버전이 법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주식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나? 마지막으로 기술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현행 증권법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이런 토큰들을 상장시키고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즉 거래소들을 위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발행사가 직접 만든 토큰을 다루고 있는가? 아니면 제3자가 만든 토큰인가? 만약 제3자 토큰이라면 그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탁형 토큰인가? 아니면 리스크가 훨씬 큰 합성 토큰인가? 그리고 만약 합성 토큰이라면 증권 기반 수합 같은 특수한 규제는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이걸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바로 우리 투자자들을 위한 질문입니다. 어떤 토큰에 투자하기 전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첫째, 이 토큰 대체 누가 만든 거지? 원래 회사가 직접? 아니면 생판 모르는 제3자? 둘째, 내가 이걸 사면 진짜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가격 오르내리는 거에 베팅하는 건가? 셋째, 만약 이 토큰을 만든 제3자 회사가 망하면 내 투자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는 절대 투자해선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니까요. 자, 오늘 우리는 SEC 스태프가 현재 기술 수준에 맞춰 그려놓은 일종의 로드맵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기술의 발전 속도는 규제가 따라오기 벅찰 정도로 빠르죠. 내일 또 모레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이 지도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기술이 모든 것의 경계를 허무는 시대에 과연 증권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은 어디까지 유지되고 또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아마 이게 이 분야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던져야 할 가장 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